네, 오늘이 5월 16일 5.16 혁명 59주년. 59주년입니다. 네. 59주년인데 뜻깊은 날에 뜻깊은 분 모셨습니다. 허평환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도 5.16 하면 남다르지만 이 군인들 출신, 특히 장군 출신들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 날이 어떻습니까? 우리 군인이 뭐 군사 혁명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게 아니고 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렇죠. 네. 앞으로 지켜가야 될 이 자유 대한민국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네, 군인 간성이고 장교고 장군이고 그렇죠. 우리 부사관 이상 네. 소위 그 군인들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예. 적어도 우리가 인간할 때 선서 네. 또 훈련소 입대할 때 선서 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을 우리 국군의 기본 사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교로 임관할 때 임관 선서. 그 선서가 그겁니다. 우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친다. 아,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딱 그 선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그 선수도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지를 모르겠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자를 빼잖아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러지. 그 당시 우리는 네. 그러니까 민족이란 개념을 얘들이 빼버렸어요. 노무현 때 내국가에도 네. 국기에 대한 명세에서 민족을 빼버렸잖아요. 지금 헌법에서 자유도 뺀다는 네, 거예요. 헌법의 자유도 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켜왔고 네. 또 앞으로 지켜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5.16 군사혁명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고 네. 남다르죠. 그건 네. 맞습니다. 전기죠. 예.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5천년 역사에 예. 큰 전환점이 그때 5.16 당시에 5월 16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의 이 번영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 못하죠. 네.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비단 우리 군인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정말 우리 역사를 알고 또 우리 근현대사를 조금만이라도 아는 이 네. 국민들은 보면요. 예. 이 5.16 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를 바꾼 전환점입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뭐 자기들 5.16 박 대통령 부정하고 5.16 군사혁명을 군사정변이라고 한 사람이 김영삼이 때부터거든요. 지금 쿠데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영삼이 때부터 군사정변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소위 정치인 30년 지금 통치했는데 과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경제 건설 기초 이런 걸 다지 놓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됐으며 그 물로 받아가지고 계속 나라 빚만 쌓이고 문재인 정권 3년 만에는 지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파탄 실업대난 예. 이런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부자가 된 다음에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아먹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그럼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냥 벌써 끝났어요. 벌써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더 벌써 한결없죠. 갔죠. 그래서 이게 비단 요 근세 잠깐 한 30년 문민 정치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솔직히 2조 500년도요. 그럼요. 그 세도 정치 아이고. 글줄을 읽고 과거 시련 동서에 등용한 이 사람들이 진정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잘 살리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세도 정치를 했잖아요. 북한 지금 똑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예, 우리 그런 그 정말 악섭, 그 추악한 그 세도 정치인들 예. 이거를 완전히 타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계기가 마련한 게 5.16 군사혁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4.19 나고 나서 장면 정부 들어서서 어지러웠잖아요. 그때도 봤잖아요. 한마디로 권력 개판이죠. 투쟁하고 혼란스러운 걸 다 알잖아요. 5.16이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오늘 5.16 59주년인데 우리 정규 언론 방송 어디도 한 줄 지금 5.16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오늘 참 그래도 우리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이봉규 아이고 아닙니다. TV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시간을 감사합니다. 갖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59년 전인데 그때 그러면 저 초등학생이셨나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5학년. 그 예. 기억이 생생하시겠네. 아 생생하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 박정희 최고의 의장 예. 대장 딱 달고 사진이 학교 걸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러면서 잖아요. 혁명공약 예. 혁명용 그 당시 우리가 줄줄 외우고 그랬죠.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그때는 철이 없었지만은 철이 없었죠. 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군사 혁명이 나니까 네. 그 시골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뭐 좀 희망이 생길 것 같다. 그때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그럼요. 돌았구나. 야, 이제는 뭔가 좀 예. 안 되겠냐 예. 하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갔잖아요. 예.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이래 그때는 보니까 육사가 그 엘리트들이 많이 갔어요. 아이 그럼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내가 갔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아니고 안 실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전국에 갈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 한 10여 개 학교. 거기서 주력이 다 왔고. 저도 진주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었고. 예. 저 면생교 시골 면생교 나서 제가 처음으로 육사 갔고 저 이후로 아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거기서 프랭카드 걸렸겠네. 육사 갔을 때는 뭐 그 프랭카드 같은 건 없었고 그 당시 뭐 70년도인데 아, 69년 그 저 마을에선 그때 자랑거리. 프랭카드 어디 있어요? 마을에선 자랑거리. 아유 그럼요. 그걸 하니까 이제 합격해도 그걸 뭐 우리가 아버님이나 나나 뭐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동네에서는 합격한 줄도 몰랐죠. 예. 아버지만 알고 나는만 알았던 정도지. 그런데 이제 그 생부 1학년 때 그 학위 휴가를 오니까 예. 제복 입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보고 났네. 아버지가 이제 그 집안 사람 동네 사람 모아서 잔치. 모셔 잔치를 하시는 거야. 하시면서 뭐 그 당시 시골에 육사 제복 입은 사람 처음 봤고 뭐 대통령도 육사 놓은 그렇지.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지. 육사 가면 뭐 곧 큰 출세는 하고 뭐 그냥 대통령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주 기대가 컸죠 그때. 그러니까 뿌듯하셨겠습니다. 그런 그때. 기억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 시골에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밥을 먹고 살고 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 친구들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때. 형들 누나들요 어디 가서 취직해서 돈 한 푼 벌 데가 없었고요. 그 당시 농번기라 해가지고 예. 농한기 봄에 모내기 하고 가을 거지 할 때까지는 일을 열심히 하죠.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 일이니까 농사 주로. 열심히 짓고. 예.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매 모여서 노름하고 그러니까. 예. 싸움박질하고. 저는 어릴 때 그 오일장 서는 동네인데 예. 오후 되면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야. 술 먹고 노름판 벌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요. 왜 저 어른들이 저렇게 싸우는가. 그래서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난방도 전부 겨울에는 나무를 떼서 나무를 베다가 난방을 했고 네.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는요 매일 나무 한 점씩 하루에 해다 나르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해 나르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 육사 입교할 때까지 나무를 해 날라서 생도 때도 오면은 겨울 방학 때 나무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한 소령쯤 되니까 연탄이 나오더라고. 연탄이 예. 그 나무 하는 게 없어졌고 그리고 논도 전부 천수답이 돼서 말이죠. 예. 물을 들에로 다 퍼서 농사를 지었다고. 예. 가뭄 들면 그냥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 봄 되면 춘궁기라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그 보리가 이제 봄 되면 5월이나 지금쯤 보리가 이제 일찍 노는 보리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보리죽을 써서 흑기를 해결하는데 이제 가을에 벼 농사 지을 때까지 보리 녹기 전까지는 한 달, 한 3개월 정도죠. 이때는 먹을 게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그 해초 뜯어서 막 그 먹고 나무 껍질 벗기 먹고 산 꼴은 심지어 강원도 같은 데는요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칡
네, 칡파로 칡뿌리. 가장에 가서 칡을 캐다가 구덩이를 파는 힘이 없어 그 자리에서 엎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냥 거기서 묻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래 이제 군사혁명 일어나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그럼요. 그 산업화를 경제개발 5개년 네. 계획을 세워서 포항제철, 네.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을 적은 의미를 네. 첫째는 우리가 이 오늘 잘 봐야 될 국민들께서 네. 제가 뭐 그 어려운 가정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당신만 그런 경험해서 다른데 괜찮아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 보니까 서울이 더 가난했더라고. 내가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는 시골이니까 밭도 있고 그래 좀 그럼. 먹을 수가 있고 바닷가니까. 서울은 그 집 투생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야 해도. 들어보니까 그러대. 깡통 있잖아요. 예. 깡통 이거 그거 가지고 한번 맨 거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래서 시장통 이런 데는 저는 그래도 서울이나 대도시는 좀 안 나왔네 했더니 아이고, 저희 어렸을 때 사령관님보다 7년 후배인데도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아니 거지 투생이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 거지가 한 11명 있긴 있었지만은 네. 동네 사람은 거지 아니었어요. 네. 다 그래도 논밭에서 일해서 밥은 먹고 살았지만 그 사는 환경이라는 게 어렵고 어쨌든 5.16이라는 혁명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몇 가지 의미를 보면 첫째는 경제. 네. 경제를 정말 일으켰거든요. 네. 밥을 못 먹는 백성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게 해줬단 말입니다. 네. 섭다 배고픈 서른 그럼요. 같은 게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어머니 늘 저보고 그래요. 야야 3일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 굶어 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 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한 게 가난을 해결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산업 기초 시스템이 하나 돼 있었습니까?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공단 국가 전체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수출 중화공업 정책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조선, 철광, 네. 자동차 네. 그리고 나중에 반도체까지 그럼요. 기초를 닦은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위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 기초를 완전히 닦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국민소득 그 1953년 6.25 전쟁 끝났을 때쯤 해서는 네. 75불로 유엔 통계돼 있더라고요. 네. 그 75불이라는 것도 군은 받아서 뭐 이래서 한 거지. 그렇지. 예. 우리 자체 생산해서 75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받아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1,800불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100불이라고 그리고 보면은 나라의 근간을 다 만들었잖아요. 경제 근간을. 18배를 이룬 거예요. 네. 이거 18배라는 거는 여기 있는 데서 이룬 게 아니고 없는 데서 그러니까 맨 땅에서 맨 진짜. 땅에서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한 걸 들어보면은 항상 24시간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부강하긴 국가를 만들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 나태하고 희망 없고 이런 백성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정신 교육까지 시켰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캔도 정신을 넣을 건가 이런 걸 늘 고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는 이런 걸 자서전이 아니고 정기나 이런 곳곳에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책상 머리 메모지를 놔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서 메모해 놓고 다음 날 관계 장관들에 지시하고 네. 보고받고 또 직접 가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 고속도로가 하나 있었습니까?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뭐 있었어요. 이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18년 통치 기간에 통일배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도 해결했고 네. 산림도 이렇게 녹화를 해서 기초를 다졌고 그린벨트로 또 막 묶어서 말이죠. 네. 후손들에게 자연 환경도 물려주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업단지를 제철, 조선, 자동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공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공단 만든 비화를 내가 보니까
그냥 만드는 게 도상에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여기는 포항, 여기는 제철소를 해야 되겠다. 거제도 여기는 조선을 해야 되겠다. 딱 맞춤형으로. 그러면 나는 거죠. ADD는 대전을 앞으로 그 첨단 우리 과학기술 첨단 도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도상에서 딱 이렇게 해놓고 먼저 헬기를 타고 지형 정찰을 한대요. 헬기를 타고 쭉 가서 보고 내려서 둘러보고 자동차로 또 가서 접근을 해보고 심지어 저 배로 우리 군함을 타고 접근도 해보고 네. 이 접근하는 건 두 가지죠. 바다는 네. 북한 아이들의 그 침투나 도발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태평양이라든지 임급 수출 물동이 진출로도 그걸 확보를 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보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합니다만은 이분이 당대 가장 선각자였고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럼요. 예. 애국자고 신념을 미래를 가지고 보시는 하시단 통찰력.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를 오늘날 우리 국민소득 3반물 세계 10대 경제대국 깃털은 이분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직 부분은 북한이죠.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비슷했겠지 뭐 우리 뭐. 북한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해방 그 일본 놈들이 북쪽에 공업지대를 만든 거예요. 예. 우선에 자원이 많고 중국 대륙을 진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 중화공업을 그 단지를 다 만든 72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72년도 이우락 씨가 남북 회담하기 위해서 평양 가다가 개성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당시 벌써 서프인 쿨러가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옆쪽에 통상 사람들이 이제 경제 뭐 그래 경제 하나는 잘했지 이런 말씀을 하지만 잘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그야말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늘 합니다만 안보 네. 김정년 비서실장 그제 돌아가셨죠. 네. 그분 해고록에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봤어요. 한 15년 됐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건설에 집중한 줄 아는데 자기가 곁에서 최장기 비실장을 했으니까 네. 지켜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는 30%, 70%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행명해서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미 군원 장비를 20개 사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물려줬어요. 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을 때는 소총도 한 자루 못 만들었고 권총도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은 네. 제가 70년 2월 8일 날 육군사관학교 30기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 당시에 저희 선배들까지는 모자부터 신발, 옷, 가방, 노트, 뭐 롱코트까지 전부 미제예요. 사람만 국산입니다. 사람만 국산이고 육사 제복도 다. 제복도 다 롱코트까지도 신발까지. 우리 30기부터 모자부터 다 국산이에요. 사람도 국산, 피복도 국산이었어요. 그러나 배우는 교재는 거기가 미군 그 교재 번역된 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총은 75년도 제가 보병 소대장 가니까 네. 그때 M16 1년 하고 있는데 76년쯤 되니까 소총 M16 소총이 나왔어요. M16 소총 만들 때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 콜트 회사하고 이제 소총 우리 기술 도입 생산하는 걸로 해서 수입 그저 동네에다가 공장 차려놓고 하는데 콜트 회사 간부가 돈을 그 당시 엄청난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거는 뭐 리베이트를 주게 돼 있답니다. 국제무역 관련상.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딱 그랬대. 이거 내 돈 이 시간부터 내 돈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각하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수 내가 고맙게 받았어. 딱 받고 나서는 다시 돌려줘 이만큼 소총을 더 만들어 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멋지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거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하려면은 그러니까, 예. 이거까지는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웬만한 탱크, 자주포, 만들었죠. 우리. 전투 함정 구축함 네. 거기다가 전투기까지 기술도 F5 전투기 도입 생산했고 네. 미사일까지 안면도에서 실험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완전히 완성을 했다. 네. 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거는 네.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정말 이분이 정신 사상 문화를 네. 다시 복원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신 아까 말씀하면 된다. 자신감을 부여.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왜 우리가 안 되니? 우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네. 경주 보문단지 만드시고 강화도 전적지 다시 복원하고 아산 현충사라든지 그리고